오늘은 기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기초를 하기 전에 평면도를 놓고 확인을 해보자고요. 평면도입니다. 주어진 평면도를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자 이렇게. 그럼 기초는 어디 들어갈까요? 건물의 기초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평면도만 보고요? 아니 평면도만 보고. 그러니까 잘리는 위치 말고. 네. 기초가 들어가야 될 위치.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요. 겉에 벽면을 따라서 다 기초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기초가 들어갑니다. 근데 안쪽에 벽 있죠. 안쪽 벽도 기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지금 제가 빨갛게 칠한 부분 있죠. 여기는 전부 다 기초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벽은 다 기초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초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운 벽에 대한 기초, 얇은 벽에 대한 기초. 기초가 두 종류가 나와요. 또 하나, 현관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중문이 있으면 기초가 들어갑니다. 중문이면 기초가 들어가고 중문이 아니면 기초가 안 들어가고. 이해되셨나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여기에 그 마루가 있었어요. 옛날 시험 문제는 마루가 있었는데 요즘 시험 문제는 마루가 안 나와요.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에 현관에 중문이냐, 현관이 중문이면 여기 기초가 들어가요. 중문이 아니면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중문이 아니죠. 그럼 기초가 안 들어가요. 자, 어디 봅시다.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니네. 어디 하나 있을 텐데. 하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렸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거 아니고 이건가? 여기 있다. 여기 현관에 보면 요거 중문이죠. 그럼 여기 기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기 기초는 420짜리 아니죠. 작은 거 200짜리 기초. 200짜리 기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 중문 위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초겠죠. 기초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A 단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초, 여기 기초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벽면에는 다 기초가 들어갑니다. 이게 줄기초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리는 건 줄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벽면에는 기초가 들어갑니다. 다만 현관에 중문이 있으면 기초가 지나가는 거고 현관에 중문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테라스 이 부분하고 계단 부분에 단면이 있다. 기억하시죠? 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기초를 그려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요 부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레이어는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시고, 자,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카피. 두 개는 중심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러분들도. 첫 번째 얘는 그라운드, 얘는 벽체의
중심. 먼저 이쪽에는 여기 이제 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자 420입니다. 외벽인 420이에요. 자 그래서 좌우로 420을 옵셋합니다. 자 이렇게요. 좌우로 420을 아니요, 좌우로가 아니고 이렇게 420이요. 200, 120, 200, 220. 200, 220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자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요. 옵셋 100mm, 그 다음에 420 이렇게요. 두 가지입니다. 중심선을 벽체의 중간에 두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평면도를 볼까요? 자. 평면도를 보면 중심선이 어딨나요? 여기 200mm짜리 벽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안쪽에서 100mm,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애초에 이 중심선 무시하고 그냥 지금처럼 센터에다 놓고 그리는 방법 하나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써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네, 쓰고 싶은 대로. 첫 번째는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평면도에 나와 있는 대로. 평면도의 중심선이 어디 있어요? 200mm짜리 벽 중간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쓰시면 돼요.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중간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점수가 틀리지 않아요. 점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라운드에서 기초까지 깊이는 1100mm입니다. 1100mm요. 네, 1100mm요. 기초까지 깊이가 1100이에요. 700 플러스 400. 이해되시나요? 기초는 남부지방 700mm, 중부지방 900mm, 북부지방 1100mm라고 했죠. 북부지방 기준으로 해서 1100mm입니다. 그럼 이 위에 기초가 그려져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이 아래는 잡석 다짐하고 밑창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옵셋 400mm, 이 위로 이제 400mm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기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옵셋 50mm, 밑창 콘크리트 50mm, 잡석 다짐 200mm.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700, 400, 50, 200. 자, 쭉 옵셋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에 이렇게 어깨가 들어가겠죠. 어깨의 폭은 200mm입니다. 그러니까 200mm씩 옵셋. 그 다음 여기 잡석 다짐하고 밑창 콘크리트는 100mm입니다. 100mm. 그럼 되게 복잡한데 트림 한 군데만 하시면 돼요. 자, 어디를 트림하냐면 여기 가운데를 트림하는 겁니다. 여기 한 군데만 트림하시면 돼요. 트림 이렇게요.
얘는 벽체가 200mm짜리입니다. 이 안쪽에 벽체가 200mm, 200mm, 100mm겠죠. 나머진 필렛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때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필렛. 자, 이렇게요. 이 아래쪽 잡석 다짐 이후로 요 밑에는 다 뭐냐면은 마감선입니다. 트림으로 끊어서 이거 마감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전체 선택해서 마감선으로 바꿔줍니다. 선을 다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선의 모양, 색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바꿔보시죠. 자, 이 아래쪽에는 해칭선이 들어가야 돼요. 해칭선 그리는 방법. 자, 먼저 30도로 놓고 라인. 자, 그 다음 렉탱글 다시 45도로 바꿉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45도 방향, 미드 포인트에서 45도 방향.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제가 단면선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어떤 선이 들어가야 돼요? 해칭선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냥 하셔도 괜찮은데 저 같으면 이걸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룹. 그 다음 카피.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오른쪽 상단이요. 그래야 여기에다 맞아 떨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레이 5개 피트,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자, 해치,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여긴 그라운드, 이 위에서 450, 옵셋 450. 자, 트림을 다 해놓죠. 자, 이렇게요.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실내에 있는 벽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벽돌 쌓기를 하면 끝나요. 얼마까지? 네. 2400 위쪽으로 테두리보까지는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옵셋 200mm. 자, 트림.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벽이에요. 여기가 벽입니다. 옵셋 자, 120. 단열재가 12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벽 구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실외벽이죠. 외벽이라고 하죠, 흔히들. 자, 이렇게 외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200mm, 여기가 120mm, 이거 100mm. 이해되시나요? 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200mm, 120mm, 100mm. 여기는 이 200mm는
시멘트 벽돌.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재. 그 다음 여기는 적벽돌. 이해되셨나요? 외부에서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시멘트 벽돌이 예쁜가요? 적벽돌이 예쁜가요? 네, 당연히 적벽돌이 예쁜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적벽돌이 나오게끔. 여기는 구조만 되면 되니까. 근데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위로 100mm가 올라갑니다. 옵셋 100mm. 자,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끊으면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여기에다 시멘트 벽돌을 쌓고 여기에 단열재 쌓고 여기에 적벽돌 쌓고 이렇게 됩니다. 기초의 모양이 외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0mm, 옵셋 120mm 이렇게요. 평면도에 이 벽에 중간에 중심선이 있는 걸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벽이 존재해요.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얘네들은 지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단 단면을 그릴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의 위치도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만큼을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 계단 한 칸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계단 한 칸 높이는 얼마요? 150. 폭은 300. 이때 바닥 있죠. 바닥 얼마? 150. 자, 바닥 얼마? 150. 이해되시나요? 바닥에 관련된 모든 숫자는 다 150으로 통일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바닥과 관련한 모든 숫자는 다 150입니다. 자, 계단이 두 칸이니까 그라운드에서 300mm가 위로 올라가는군요. 자, 옵셋 300mm. 자, 이렇게 300mm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현관은 얼마를 주시면 돼요? 자, 현관은 최하 900. 최하 900. 현관 설계할 때 현관 설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합니다. 현관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평면도를 보고 유추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는데 가장 작은 게 900입니다. 900 이하로 내리시면 안 돼요. 900, 1200, 1500 이런 식으로요. 300mm 간격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1200 쓸 겁니다. 옵셋 1200, 중심선에서 왼쪽으로 1200, 오른쪽으로 1200. 그 다음 옵셋 300.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되겠죠. 옵셋 150, 한 칸 높이 150이라고 했습니다.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라운드로부터 요 깊이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700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0mm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바닥과 관련된 건 전부 다 150을 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옵셋
150, 150.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만 이 계단의 경우는 계단 끝선과 맞추어서 이렇게 끝선과 맞추어서 익스텐드 그 다음 150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여기를 다 트림해서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여기를 열어줘야 됩니다. 딱 요렇게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옵셋 50mm 다시 200mm 여기는 이렇게 마감선이 되겠죠. 카피.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어레이 한 10개만. 자, 이런 식으로 해칭선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칭선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문제예요. 여기를 잡석 다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안 해요. 왜냐면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린 그냥 갑니다. 옵셋 50mm 자 100mm 200mm 자 필렛 다시 한번 필렛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현관 단면입니다. 자 현관 단면을 그려보시죠. 여기 마찬가지 카피 그 다음 로테이트 다시 한번 로테이트 다시 한번 로테이트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해칭선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칭선의 색상을 좀 바꿔 볼까요? 너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칭선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 아래쪽에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단열재 두께가 85mm입니다. 옵셋 85mm 이렇게 단열재 85mm 자, 그 다음에 50mm 중간에 이렇게 50mm 주시면 나머지 여기가 15mm가 나오게 돼요. 얘네들 전부 다 마감선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마감선 주세요. 자, 옵셋 85 나누기 2 얘는 해칭선이니까 해칭선을 줍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라인 타입 스케일을 적용하고 있죠. 선정류 축척이요. 자, LTS를 보시면 단면이니까 LTS가 40이 돼야 돼요. LTS가 40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얘가 라인 타입이 베팅이 들어가니까 크잖아요. 자, 선택하고 여기서 선 종류 축척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0.1로 주면 딱 맞게 떨어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이제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150mm입니다. 150이고 그 다음부터 250mm 간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옵셋 150. 처음엔 150이고 이렇게. 그 다음 이 중간에 서클을 그리는데 지름이 20mm. 자, 너무 크지 않아요? 그동안 시도가 있었는데. 저거 20. 지름 지름 20. 아. 지름 20, 반지름 10. 반지름이랑 이제 헷갈린다. 지름. 와. 자, 그 다음 서클을 대충 그린 다음에 선 연장 라인, 이건 중심선 때문에 그리는 거죠. 자, 중심선. 자, 그 다음에 그룹. 자, 나머지는 카피. 어레이 10개만 25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기초와 온돌까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마감하실 분들은 마감하세요. 마감은 20mm 간격입니다. 근데 마감할 때 방법이 뭐냐면 이거 저기로 해주세요. 폴리선이요. 조인. 그 다음에 마감선 바꿔주고 땅 아래 얼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0mm. 100mm. 근데 왜 내려가야 돼요? 자, 이렇게 폴리선으로 만들어 놓고 조인을 그러니까 필렛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안 바꿔도 돼요. 폴리선으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요. 마감해 주시면 되겠고, 저 벽을 통과를 해요? 이렇게요. 아, 현관이라서 그런가? 왜냐하면 단면이 벽 앞쪽에 있잖아요. 단면이 벽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둥이 더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면선이에요. 이거 단면선 아니고 이거 인면선입니다. 이렇게 인면선으로 나와요. 방이면 뚫려요? 현관이 아니라 방인데 방이나 거실도 뚫을 때는 이게 방이면 여기가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문틀 같은 거 들어가요. 그래서 잘리죠 어차피. 문틀이요? 문틀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어쨌든 항상 그냥 저거 다 똑같이 이어져요. 이거 현관이니까 이어주는 거예요. 현관이니까. 현관 안이 병원에 또 잘리고. 방은 얘가 없어요. 맞아. 방은 바닥에 미장 안 하잖아요. 아, 그럼 걸레 봐요. 자, 이렇게요. 걸레 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요청사항이 들어온 거니까. 이게 온수 파이프잖아요. 온수 파이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그죠? 여길 잘랐으니까 얘네들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이렇게 온수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가 은선으로 온수 파이프가 지나간 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온수 파이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은선입니다. 이렇게요. 0.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선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은선입니다. 다른 애들까지 쫙 마감선 아닌가요? 네? 살이 마감선 아닌가요? 마감선이에요. 온스파이프 전부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두 개. 다시요. 두개 걸렸어요. 두 개씩이요. 두 개씩. 아. 두개 제가 걸렸어요. 지금 만들고 있었죠. 그죠? 다시 설명할까요? 온스파이프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보이고 여긴 안 보이고, 두 개 보이고 여기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그렸으니까 건너뛰어서 이렇게 그려준다고요. 근데 얘는 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 값을 히든으로 주면 히든선이 값이 적용이 안 돼요. LT 스케일 값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선택해서 선종류 축척을 한 0.3 정도 주시면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마감선이에요. 네, 마감선으로 그려주세요.